네, 안녕하세요. 대기업의 이경민입니다. 오늘은 할인을 같이 보도록 할 텐데, 할인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재무 상황을 좀 확인해보고, 여기서 이제 부족한 거랑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반기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별도 정보를 통해서 현재 상황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와 있는 걸 조금 있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일단 흐름을 한번 읽어보고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유동자산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전기 말에 비해서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비유동자산은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유동자산 있죠. 유동자산이 증가를 했는데 전전보다는 이게 좀 줄었어요. 그죠? 요거라는 거는 이제 유동자산 일단 증가했다. 그러면은 단기적인 자산 확보가 이루어졌구나라는 거를 해석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전전보다는 감소했죠. 그렇게 되는 거는 재무 상태가 약간 압박을 받고 있네라고도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비유동자산을 보시게 되면요. 비유동자산은 뭐 큰 변화는 없는데 살짝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비유동자산이 감소했다 이러면은 그 장기자산, 감가상각, 뭐 매각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축소를 의미를 하는 건데 여기서는 뭐 큰 변화가 없으니까 뭐 매각이나 이런 이슈는 없었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산 총계 부분에 있어서요. 약간 늘었어요. 그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자산 총계가 감소했다는 거는 자산 관리에 조금 어려운 신호가 있었다. 아니면은 뭔가 자산을 다시 재구성했다. 요런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유동부채를 보시게 되면 유동부채가 많이 증가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유동부채가 증가했을 때는 단기 채무가 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기 채무 부담이 증가를 해가지고 단기적인 뭔가 자금 압박이나 뭔가 돈을 굴리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채무 부담이 조금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비유동 부채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또 요거는 많이 줄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장기 채무, 장기 채무를 또 줄였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요게 전전기에 비하면 많이 줄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자금 조달이 좀 이루어졌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채 총계를 마지막으로 요 부분에 있어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좀 부채 부담이 조금 늘었다라는 상태를 헤아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본 총계를 바로 넘어가시게 되면 자본 총계는 약간 감소했죠.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뭔가 기업이 뭔가 손실이 조금 있어서 자본 잠식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전전 기말에 비해서는 좀 줄었어요. 그런 걸 보면은 또 뭔가 신규 자본에 대한 투입 이런 것들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은 또 매출액 부분도 분기별로 해가지고 살짝 줄었는데요. 그리고 원가도 살짝 줄었습니다. 그리고 총이익 부분도 감소를 했는데요. 요거는 또 총이익 부분은 원가가 또 상승을 해서 요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런 수치를 또 영향이 미쳤다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좀 제일 중요한 건 단기 순이익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재무 상태가 어쨌든 좀 위태로운 상황이다라는 게 이것만 봐도 어떻게 보면 한 줄 정리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일단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매출 원가나 판매비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이와 같은 상태가 됐다. 그리고 업종의 특성상 육류 가공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육류 가격이 상승하거나 생산 과정에서 비용이 또 증가하면은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이익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원자재 비용이나 운영비를 좀 줄이는데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공급망이든 에너지든 인건비든 좀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줄여나가면서 재무구조의 구조의 개선을 줘야 된다라는 또 메시지를 담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볼 수 있었다는 거는 이제 부채 부담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었죠. 유동부채도 그렇고 비유동 부채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어쨌든 유동성 문제화해서 좀 조달 어려움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나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자본이 또 감소하고 적자가 또 확대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무 건전성에는 영향을 또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할인 기업 특성상 이렇게 또 육류 사업 자체는 또 원자재 가격이랑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원자재 가격 급등이나 수요의 영향에 따라 또 미쳐서 이런 좀 어려움을 또 겪고 있는 것도 반영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축산업은 공급망이나 안전성 같은 거에 크게 의존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봐도 그대로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 차트도 큰 움직임 없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인데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하림이 지금 겪고 있는 거는 뭐 원자재 가격이나 운영 비용이나 뭐 경쟁 부분 여러 가지 요인들이 뒤섞이기 시작하면서 재무 상태가 조금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또 결정적인 상황이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자금 조달까지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주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수익성 문제 이제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가 영업이익도 그렇고 그다음에 금융손익, 부채 이런 것들이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재무 상태에는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앞으로 자산이나 부채, 비용 절감, 수익성 개선까지 모든 박자가 어우러져야 또 주가 변동의 흐름을 또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재무 상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투자에 잘 참고하시고 또 앞으로 하림의 실적 추이 이런 이슈거리 있으면 다시 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